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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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연을 보기 위해 귀한 발걸음으로 이곳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환영 인사드립니다. 공연 중 주의사항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원활한 집중을 위해서 핸드폰과 전자기기는 모두 잠시 꺼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 외부 음식은 반입이 불가하오니 공연이 끝나고 나가셔서 맛있는 식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될 수 있는 대화나 잡담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배우들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와주신 분들께서도 즐겁게 관람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 뜨거운 박수와 함께 공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이 사건의 법률적인 검토는 일단락됐습니다. 계획된 살인은 형사법정에서 다뤄지는 가장 크고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임무는 사실을 허구로부터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었고 한 사람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피고의 유죄를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피고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어떤 결정이든 만장일치가 돼야 합니다. 만약 유죄로 결정될 경우 사형 선고는 불가피합니다. 여러분은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직하고 심오한 해안을 기대합니다. 자, 모두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아, 고생도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예? 아니요, 괜찮아요. 아침에 실향이 들어오는데 오늘 역대 최고로 가장 더운 날씨예요. 근데 이놈의 날씨 뭐 맨날 역대 최고래. 아니 21세기 에어컨도 못 나면 처음 들어와 보니 설좀 해놔야지. 하여튼 도둑놈의 새끼. 모두 계시네요. 전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네. 문은 잠가 놓겠습니다. 문까지 잠궈요? 당연하죠. 그런 것도 몰랐어요. 아니, 전에는 왜 못 봤지? 뭐 하십니까? 아, 또 수업할 때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대단하시네. 배심원장 한번 잘 뽑았다. 아, 이분을 국회로 보내야겠어요. 가서 에어컨 설치하는 보관장 마련해주세요. 어땠어요? 전 재밌고 흥미로웠어요. 재밌었다고요? 나는 지루해 죽는 줄 알았네요. 전 배심원이 처음이거든요. 나는 몇 번 해봤는데 변호사들 말하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뭐라고 말을 만들어내잖아.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네요. 직업이잖아요.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런 사건에 올라 같은 녀석들은 미리미리 싹을 제거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렇죠?
시작합시다. 네, 합시다. 한 5분만 기다리죠. 아까 선생님 한 분이 화장실로 들어가셔서. 저희 번호대로 왔나요? 있어요. 전망 좋다. 어땠어요? 그래도 이번 3번은 좀 수월하네요. 딱 분명하잖아요. 살인 사건으로 떨어져서 천만다행이지. 절도나 폭력 같은 건 괜히 긴장인가 하니까 시간만 잡아 끌고 하루 날려버리기 일수거든요. 저거 남산타워 아니에요? 네. 와, 여기서 남산타워가 다 보이네. 데이트 명소라는데 저기 데려가준 남자친구 한 번 못 만나봤지 뭐예요. 저기요. 이거 완전히 시간 낭비예요. 그걸 저기 앉아서 3일 동안 듣고 있었습니다. 아니 칼에 대해 변론하는 거 들었어요? 아니 애들도 아니고 그게 변명이지 무슨 변론이라고. 그런 얘기를 믿으라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아 그러려니 해야죠. 뭐 먹고 살자고 하는 게 안 걸렸어요? 여름 감기여서 지독하다더니 코가 다 헐었어요. 잠깐만. 앉아? 아니야. 한 줄 알아, 한 줄. 선명하게. 요즘 다시 이슈니까 조심해요. 아 그거 제가 볼게요. 다시 가봐. 아니 이런 컨디션에서 어떻게 좋은 샷물이 나와? 아 진짜 씨. 대박이다. 뭐 특별한 거 있어요? 주식 시황 확인하는 겁니다. 주식 관련된 일 하세요? 펀드 매니저요. 저는 속옷 사업합니다. 슈퍼맨 빤스라고 우리 마누라가 지어준 이름인데 직원이 벌써 46명 됩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합시다 좀. 어? 네, 시작합시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토트넘 경기 티켓도 나왔거든요. 토트넘 대 K리그 올스타. 오늘 또 흥민이 형이 진짜 선발인데 와 진짜 대단해. 장난이 아니야. 어? 축구 안 봐요? 요즘 아저씨들 뭐 도박 이런 거 많이 하던데. 여기 뭐 어떻게 앉을까요? 번호대로 앉는 게 어떨까요? 2번부터 6번까지 앞줄에 앉고 7번부터 12번까지 뒷줄에 그냥 앉고. 앉은데 앉지 뭘. 번호대로 앉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이동하세요. 가수. 검사 봤어요? 네? 우리 사건 같은 검사 예리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논리적으로 착착착 쌓아가잖아요. 그런 거 어지간히 머리 좋은 사람 아니고서는 그렇게 못하지. 그랬죠? 잘생겼고 똑똑하고 박력 있고 여자들이 딱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라니까. 앉으시죠. 8번 배심원. 앉으시죠. 아 죄송합니다. 자 선수 입장 이제 시작할 수 있겠다. 말세다 말세. 이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사건을 당한다. 근데 보면 통계가 있는데 통계는 무슨 통계? 인간 쓰레기들 때문이지. 그냥 싸질러 놓고 막 잘하게 내버려 두잖아요. 자업자득이지. 안 그래요? 축구 좀 봐요? 네. 오 어디 팬? 선배님. 맹구? 와 진짜 멘탈 강하다. 아니 그 팀 얼마 전에 대학팀한테 경기 진 건 봤죠? 그 대학이 잘하던데요. 에이 그래도 프로그램 되나? 선생님 이제 시작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빨리 끝내고 갑시다. 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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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어?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무슨 방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토론을 먼저 하고 투표할까요? 아니면 투표를 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고. 네? 보통 투표를 먼저 하고 시작하는 걸로 아는데요. 네 합시다. 아니, 생각은 무슨 생각이요? 이번 것만큼 쉬운 사건이 어디 있다고? 아, 여기 다들 생각도 같은 것 같은데 빨리 하고 갑시다. 네. 이게 지금 1급 살인이니까 유죄로 나오면 아마 바로 사형을 선고받을 것 같습니다. 아까 판사의 말을 생각해보면요.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합시다. 보다 많은데 빨리 끝내게 손 들지 뭐. 손. 반대하시는 분? 네. 만장일치되라는 건 다들 아시죠? 결정하셨으면 유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먼저 손 들어주세요. 네. 이제 무죄 손 드세요. 11대1로 유죄가 우세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래야 재밌지. 관종 보존의 법칙이라고들 아시죠? 어딜 가나 관심이 필요한 영혼이 있기 마련이지.
저기요. 정말로 무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릅니다. 아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랑 다 봤잖아요. 그놈 아주 무서운 살인자예요. 16살이죠. 사람 찌르면 죽는다는 건 17살 때부터 배운답니까? 지혜비를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이게 팩트예요, 팩트.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난 첫날부터 바로 알아봤는데. 여기 안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니야.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아니요. 아 그럼 뭘 어쩌자고요? 그냥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재밌을 것 같은데요? 뭘 더 얘기할 게 있어요? 11명이 유죄라고 손들었고 그쪽 말고는 아무도 의심 안 하는데? 혹시 그놈이 하는 소리를 믿는 건 아니죠? 그 얘기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저도 모릅니다. 안 믿을지도 모르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무죄라고 손을 들어? 여기 11분이 유죄라고 손을 드셨고 저까지 손을 들면 걔는 감옥으로 보내지게 생겼는데 저한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게 뭐 나한테는 쉬운 선택이었나? 나는 한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야 뭐야? 말 참 이상하게 하시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걔는 유죄예요. 그쪽 동향이 떠들어도 내 생각은 변함없어요. 선생님 생각을 바꾸게 하고 싶은 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린 지금 한 사람의 인생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5분 만에 이런 문제를 결정합니까? 우리가 만약 틀렸다고 가정해보세요. 내가 틀렸다고 가정을 해보라고? 아니 그럼 내가 뭐 차은우라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하세요. 아니 그런 가정이야 뭔 못하냐고. 무죄 유죄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걸렸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5분 만에 결정했다고 해서 유죄가 무죄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명확한 사건이었으면 5분 만에 92%가 결정을 했겠습니까? 시간이 짧게 걸린 건 그다지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은데요. 우리 1시간만 얘기해봅시다. 축구 경기는 8시에 시작하죠? 여기서 경기장이 멀지도 않고. 오늘 흥민이 형 못 보면 당신 티켓값 환불해줘요? 누구 또 발언하실 분?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저요? 딱 1시간 할애하려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남는 게 시간이죠. 우리 젊은이한테는 시간이 금이라고요. 뭐 1시간? 그럼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어제 제 친구가 해준 얘긴데 어떤 여자가 노브라고 비뇨기과에 들어갔더라. 대박 거기 잡히면요.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왜? 당신도 거기 어딘지 궁금해요? 알려줘? 아니요, 됐습니다. 그럼 당신이 얘기를 해봐요. 아니 말도 못하게 할 거면서 왜 이렇게 사람을 잡아놓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대처럼 시간이 남아 도는 줄 알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런 이유는 없습니다. 걔는 평생을 그렇게 맞고 살았습니다. 쪽방촌에서 태어나 9살 때 엄마가 죽었고 아버지가 사기죄로 교도소에 가 있는 1년 반 동안 고아원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흔히들 말하듯 출발선이 다른 애죠. 그렇게 16년을 살았어요. 여기 있는 우리들이 그 애한테 한두 시간 정도 얘기할 시간은 배려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배려를 합니까? 배려? 좋네 배려. 근데 우리 충분히 배려한 것 같은데? 공정한 재판을 받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재판을 받았다는 게 그런 애한텐 다행인 거라고. 여기 지금 다 성인들입니다. 지금 사실만 갖고 얘기해야지. 그놈이 어떤 놈인지 뻔히 다 알면서 걔 하는 말 좀 믿어보자 어쩌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나도 뭐 빈민촌 봉사? 그런 데 가서 거짓 잘하는 놈들 많이 봤는데 거기 있는 놈들 말은 단 한마디도 믿으면 안 돼. 아주 뼛속까지 거짓말쟁이들이니까. 제가 다 인생의 내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려 좋아하시면 제발 우리나 좀 배려해봐요. 빈소래가 요란하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어디서 무식하게 짝이 없는 말을. 뭐? 아니 노인네가 지금 뭐라는 거야? 당신 뭐 신이라도 됩니까? 당신이 뭔데? 인간의 진실에 대해서 감히 확언을 하고 단언을 해. 와 뭐예요? 성인군자께 인사 안 드리고? 아우 여기 이 사람이 한 말 지금 이 사람한테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 입으로 지은 죄를 어떻게 다 감당? 뭐야? 내가 무슨 틀린 말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그만들 좀 하세요. 누가 더 대놨다고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토론이 필요하다면 어서 하는 게 좋겠네요. 이러다가 진흙탕 싸움밖에 안 되겠어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 일 하려고 모인 거 아닙니까?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왜 다르게 생각하시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아니 굳이 이유가 아니더라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저분이 어디서 헷갈리는 것을 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뭘 그렇게 느려요? 아, 이거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맡은 광고예요. 이분하게 2분만 2분 가래. 똑같잖아요. 그런 거 좀 나중에 하고요. 아, 죄송해요. 제가 낙서하는 습관이 있어서. 아니 왜 낙서하다 보면 생각 정리도 잘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좀 진정을 돼야 되는데. 다들 아시죠? 결론이 날 때까지 여기서 못 나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 명만 생각을 바꾸면 되잖아요.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맞다
맞다면 여기 한 분 이분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 명씩 돌아가면서 1, 2분씩 정도만 저분한테 설명을 해주면 어떨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배심원 번호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발언하는 게 어떨까요? 네, 좋은 생각 같네요. 네. 시작하세요. 말로 안 하니 좀 어렵네요. 전 유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확실하기 때문에 무죄로 증명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도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법정은 오로지 검사의 동무대였어요. 변호사는 입도 제대로 열지 않았고요. 헌법에 변호받을 권리가 있는 건 아시죠? 저는 당연히 알죠. 그게 무슨 뜻인지도 알고 제 말씀은 피고는 유죄라는 겁니다. 왜냐면 목격자가 있잖아요. 자, 저는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도 없이 있는 그대로 사실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 밑에 층에 살던 노인 기억하시죠? 12시 10분경에 이 사람은 위층에서 고성이 오가는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싸우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고 말을 했죠. 그러고 피고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소리를 쳤고 사람이 쿵 하면서 쓰러지는 소리도 났다고 했습니다. 노인이 현관으로 달려가서 보니까 계단을 빠르게 뛰어내려오고 있는 피고를 발견하였고 이놈이 아파트를 빠져나간 후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와서 보니까 가슴에 칼이 꽂혀있는 아버지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 사망 시각은 자정무렵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엄연한 사실들이 있는데 이걸 다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애를 보니까 나도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한 일에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해요. 전 확신합니다. 걔가 한 말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걘 살인 사건이 있던 시각에 영화관에 있었다고 말했지만 끝난 지 1시간 만에 영화의 제목도 기억하지 못했고 누가 나왔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아무도 걔가 극장에 다녀오는 걸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길 건너에 산다는 목격자도 있잖아요. 살인 장면을 직접 봤다는. 맞아요. 제가 말했던 그 목격자. 아니 살인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도망치는 거 목격한 사람. 벌써 목격자 2명이나 있는데 아니 증인의 증언도 믿지 못하겠다면 도대체 뭘 믿어야 하나요? 순서대로 좀 발언합시다. 한마디만 합시다. 아니, 이 여자가 그러니까. 진짜. 맞아요? 맞다니까 진짜. 아니 이 여자가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옥상에 지을 때부터. 꼭대기층이 얼마나 더운지 알아요? 아무튼 그래서 창문을 봤는데 이놈이 칼로 지 애비를 겨누고 있는 거지. 그때가 딱 12시 10분이라고 했어. 봐요. 모든 게 딱 들어맞잖아. 그 아줌마 걔를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이야. 그 아줌마네 집 창문에서 철길 건너가 바로 걔네 집 창문이고 걔가 죽이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맹세하잖아. 전철이 지나가는 동안에 창문을 통해서 건너편 창문을 본 거죠. 빙고. 그리고 승객은 한 명도 없이 시내 쪽으로 가던 중이었고 불은 꺼져 있었다고 했어. 기억하죠? 법정에서 증명했잖아. 그 시각에 불 끄고 지나가면 이쪽에서 저쪽까지 훤히 보인다고. 증명 끝. 뭐 하나 여쭤볼게요. 왜 그의 말은 절대 믿지 않으시면서 그 여자분 말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으시는 거죠? 그 여자도 아까 말씀하신 같은 쪽방촌에서 살고 있는 뼛속까지 거짓말쟁이도 그게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뭐야? 왜 같은 동네 사람인데 다른 잣대를 대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이 당신 네가 그렇게 살라고 똑똑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가 도대체 뭔데 말 못하겠잖아. 앉으세요. 뭐 그만하니 뭐 화를 내십니까? 진정하세요. 평화적으로 가셔야지.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통과할게요. 그래요? 와 진짜 줏대 없다. 자중하세요. 그것도 하나의 권리의자 의견입니다. 통과할 거 그랬나? 이어 나가시죠. 몰라요. 저는 재판 초반에 확신이 들었어요. 범행 동기라고 하나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봐요. 거기 아파트 사람들 지금 들어보면 분명해지는 게 한 7시쯤인가 아버지하고 아들이 계속 싸웠다고 했잖아요. 7시가 아니고 8시부터라고 그랬죠. 맞아요, 8시.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2대 후려치는 소리를 들었고 아들이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가는 걸 본 거죠. 그게 뭘 증명합니까? 뭘 직접적으로 증명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사건의 배경이 되는 거죠. 제가 뭘 증명한다고 했어요? 그 싸움이 살인 동기가 된 거라고 하셨는데 검사도 법정에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게 그렇게 유력한 동기가 될 수 없다고 봐요. 얘는 평생을 그렇게 맞고 살았습니다. 그 정도 폭력으로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따귀 2대로 사람을 죽일 거라 생각되진 않습니다. 따귀 2대씩 매일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계점이란 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집 청소를 갔는데 거기 집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더라고요. 물이 1분에 한두 방울씩 떨어지다가 1시간 뒤에 결국 세면대에 물이 넘치더라니까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한계점? 더 하실 말씀은? 다 했습니다. 네, 다음 분은요. 잘해? 다 확실하게 나왔잖아요. 아니 걔는 그거 좀 봐도 되죠. 이거 봐요. 별이 5개. 거의 뭐 도심대 급이네. 10살 때 돌 던져서 소년 법정 쏘고 14살 때 소년원을 그 뒤로 자동시절 또 강도 칼 들고 설치다가 2번이나 체포당했고. 아니 친구들 중에 걔가 칼 쓰는 게 제일 빨랐다면서 우선시를 그냥 확 아빠한테 자랑질을 해준 거지. 살인 놈이도 있겠다. 야 진짜 대단한 놈이다 솔직히. 5살 때부터 아버지한테 주먹으로 수없이 맞았어요. 왜 아까부터 자꾸 어리적 얘기를 꺼내십니까? 그런 감성팔이로 우리들 마음을 바꿔보시려는 거예요? 아이 글러 먹었어. 나 쌉티라서 그런 감성팔이는 안 먹힌다고. 그리고 나라도 그런 애 좁혀버리지. 바로 그런 구타가 살인 동기라고 보진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그의 마음에 분노심을 키웠겠죠. 요즘 애들이 그래요. 껄핏하면 대들고 화내고 어떻게 볼 도리가 없어요. 나 때는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대답할 때 네 아버지 하면서 극존칭을 사용했어요. 요새 애들이 어떤 줄 아세요? 요즘 세상의 아버지들이 그런 걸 강요하진 않죠. 애는 있어요. 네, 있습니다. 나는 20살짜리 사내 새끼가 하나 있어요. 애를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까지도 바쳐서 키워냈죠. 근데 이놈이 9살 때인가 친구랑 싸우기가 무서우니까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때 너무 부끄러워서 참. 그래서 얘를 붙잡아 놓고 말을 했어요. 야 너 아버지한테 남자가 뭔지 배워볼래? 아니면 아버지랑 싸워볼래? 그렇게 해서 얘를 사나이로 만들어놨죠. 근데 이놈이 16살 때 내가 학교 빠지지 말라고 소리치니까 주먹으로 내 면살을 갈기더구나. 덩치가 이만하거든. 2년을 못 봤어요. 요즘 애들이 그래요. 껄핏하면 대들고 화내고 조금만 크면은 지 대가리가 커가지고 지 애빈 답답한 하등 인간으로 알아요. 에? 아니 자기 아들만 줘줬으면 되지 왜 분위기까지 줘놓고 그래요. 아니 그동안 저분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지금 초점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좋아요. 제가 어디 안 좋은 동네에서 나쁜 것만 보고 컸다고 칩시다. 그걸 지금 어떡하겠어요? 우린 지금 이 사건의 피고로 나온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했냐 안 했느냐를 판단하러 모인 거지. 왜 걔가 그렇게 컸을까 하는 걸 따지자는 게 아니잖아요. 걔는 쪽박촌에서 컸어요. 그곳은 범죄의 온상이라고 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알죠? 그런 곳에서 자란 애들은 잠재적인 사회적 위험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말씀하고 조리 있게 잘하시네. 그런 동네에서 기어나온 애들은 일단 쓰레기라고 봐야지. 아, 어떻게 좀 격리할 수 있으면 좋은데. 격리요? 나도 그런 곳에서 자랐어요. 오늘은 어디서 자야 되는지를 매일 고민하면서 어디가 덜 더운지 어디가 덜 추운지 매번 찾아다녀야 했어요. 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담벼락 밑에서 놀았습니다. 저한테서 쓰레기 냄새 나지 않았다. 내가 당신한테 그랬어? 지금 싸우자는 거야 뭐야?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는 거니까요. 이게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 뭔데요? 진정하세요. 당신한테 말한 거 아니니까 많이 반응하지 마요.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말싸움 하지 맙시다. 다들 귀한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그쪽 차례입니다. 말씀하세요. 저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이해시키면서 진행된 게 아니었나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잊었네요. 뭐라고요? 아니 지금 당신 한 명 때문에 여기 11명이 집도 못 가고 붙잡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설명을 하고 앉아 있어야 되냐고. 여기 이 양반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좀 들어봅시다. 아니요.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방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우 진짜 유도리 없게. 애들도 아니고. 여기가 학교야 뭐야? 뭐라고요? 애들? 애들 몰라? 애들 같다고. 아니 내가 원칙대로 진행해 나간다는 게 무서워 보여요? 그럼 당신이 와서 한번 해봐. 어? 당신이 책임지고 한번 해보라고. 난 이 딱 치고 있을 테니까 당신이 해봐. 갑자기 화를 내고 좀 진정하세요. 나한테 진정하라 말하지 말고 당신이 해보라고. 당신한테 이게 뭐 감투쓴 걸로 보이나 본데. 배심 원장님 이리 나오세요. 어디 한번 다시 능력 좀 보여주시죠. 야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무서워요?
궁금하시다면 이야기해도 무방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저한테 무슨 특별한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들었습니다. 재판을 보면 그 애는 유죄로 생각됩니다. 유죄인지도 모르죠. 저도 3일 동안 꼬박 앉아서 증거들이 탄탄하게 구성되어 가는 걸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긍을 해갔지만 전 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는가? 몇 가지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왜 별거 아닐 수도 있겠죠. 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변호사가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작은 문제들을 수없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부분들이요. 어떤 미세한 부분들이요? 이봐요. 변호사들이 질문을 안 할 때는 자기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해봤자 득될 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멍청하고 게으른 변호사일 수도 있겠죠. 쭉 개입지 않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제가 그 피고석에 있었더라면 제 변호사가 검사 쪽 증인들의 허점을 파헤치거나 더 노력을 해주길 바랬겠죠. 근데 그 변호사는 아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고 하는 증인이 딱 한 사람, 다른 한 사람은 사람 죽이는 소리를 들었고 나와보니까 애가 도망쳐 내려갔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제시되긴 했지만 이 두 증인의 증언이 주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틀렸다고 가정해보세요. 아, 참나. 가정해보라니. 가정이 되게 충실하시네요? 그러면 증인들이 판사 앞에서 선서까지 해놓고 위증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무슨 이득이 있다고 위증을 합니까? 무슨 깡으로요? 그분들도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은 실수합니다.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죠? 확신? 내가 그쪽한테 확신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무슨 과학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아니고 100% 장담할 수 없는 거지. 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물증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증거는 뭐 실수하거나 위증하지 않겠죠. 걔 아빠 가슴에 꽂혀있던 그 칼, 접이식 칼은 어떻게 할 건데요? 잠시만요. 지금 너무 순서가 뒤죽박죽인데 아직 발언 안 하신 분들은 많습니다. 알겠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면 돼요. 네. 걔 아빠 가슴에 꽂혀있던 그 칼은 어떻게 할 건데? 좋아요. 그 얘기를 해보자. 여기 갖다 놓고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그러죠. 그걸 뭐더러 또 봐요? 아저씨가 칼 얘기 꺼냈잖아요. 여기 증거품 좀 갖다 주세요. 배심원은 법정에 제시된 물증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칼의 구입 경위 상당히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좋아요. 그럼 여기 나온 사실들을 하나씩 열거해 봅시다. 하나, 그애는 아버지한테 몇 대 얻어 터지고 살인이 일어난 밤 8시에 집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얻어 터지고가 아니라 뺨을 2대 맞고라 그랬습니다. 터진 거하고 맞은 건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그래요. 뺨을 2대 맞고 나서 동네에 있는 잡화상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걸 뭐라고 하죠? 접이식 칼. 그리고 접시칼. 그렇습니다. 셋, 이 칼이 그냥 일반적인 모양이 아니란 겁니다. 손잡이에 매우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넷, 잡화상 주인이 그 칼을 알아봤고 자기네 물건 중에 그런 종류는 딱 하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섯, 8시 45분에 친구들과 식당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지금까지 다 맞죠? 네, 맞습니다. 친구들과 약 1시간 정도 대화를 했고 9시 45분경에 헤어졌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친구들이 그 접이식 칼을 봤어요. 6. 걔네들이 모두 법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칼이 바로 그때 본 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7. 수혜는 10시경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검사하고 그 애가 한 얘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먼저 소년의 주장은 자기가 11시 30분까지 집에 있다가 밤새도록 틀어주는 심야 영화관에 갔다는 겁니다. 3시 15분에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죽어 있었고 경찰이 자기를 체포했다. 자, 그렇다면 사건이 벌어진 자정 무렵 당시 소년은 집에 없었고 따라서 그 접이식 칼도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는데 그럼 범행에 사용된 그 접이식 칼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자, 여기서 소년의 깜찍한 스토리가 나오죠. 그 칼은 11시 30분부터 새벽 3시 15분 사이에 자기가 극장에 있는 동안 주머니 속에 난 구멍을 통해 빠져 잃어버렸고 그 이후로는 다시 보지 못했다. 자, 지금부터는 제 생각으로 그날 있었던 일을 그려보겠습니다. 피고는 그날 극장에 가지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그 아파트에 사는 누구도 걔가 11시 30분에 나가는 걸 본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극장 직원 중 아무도 걔를 알아보지 못했고요. 심지어 걔는 자기가 뭘 봤는지 스스로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일 걔는 집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버지하고 다시 싸우게 됐고 12시 10분경 그 칼로 아버지를 찌르고 달아났죠. 달아나기 전에 지문을 지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주시겠어요? 관계자들이 모두 이게 그 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 칼이 진짜 그의 주머니를 통해 빠져나갔고 정말 우연히 길에서 누군가가 주워들어 하필 그의 집으로 가 아버지를 재미삼아 죽였다 이 말입니까? 아니요. 난 소년이 정말로 그 칼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가 비슷한 칼로 소년의 아버지를 죽였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자세히 보시죠. 전 이렇게 생긴 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걔한테 판 그 주인도 그렇게 말했고요. 지금도 엄청난 우연의 일치를 우리한테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누구에게도 받아들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다만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로또 당첨 확률이 더 높겠다. 800만 분의 1의 확률인 로또 당첨자는 매주 나오는걸요. 단순히 확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거 아시면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럼 걔네 아빠는 뭐 로또 당첨 확률보다 어렵게 죽은 거네? 아유. 살아있을 때 도박 그딴 거 좀 하지 말고 복권이나 사지 좀. 아니 그렇잖아요. 불쌍해 죽겠네 진짜. 로또나 자기 얼마나 전당포가 없진 않으니까. 그런 거좀 사지. 아니 당첨 되잖아. 뭐야? 똑같은 칼이잖아.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당신 도대체 뭐야? 조용히 내려보세요. 어디서 나온 칼입니까? 어제 사건을 생각하면서 몇 시간 동안 걷다가 우연히 그 소년의 동네까지 가게 됐어요. 그 칼은 소년의 집 근처 작은 전당포에서 12,000원 주고 아주 쉽게 구합니다. 아니 자꾸 함정을 파놓고 얘기하셨는데 그래 이 칼이랑 똑같은 게 10자루 좀 더 있다고 쳐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그 칼이 유의무이한지는 자파상 상인의 말을 전제로 도출해낸 추측 아닙니까? 그럼 그 칼이 유의무이한 게 아니라면 그 말은 설득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당신이 뭐 대단한 발견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똑같은 칼이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이 우연히 똑같은 칼을 사서 아버지를 찌를 확률은 너무 희박하지 않나요? 맞아 바로 그거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명되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앉읍시다. 이렇게 서서 얘기할 겁니까? 소년이 그거 칼라고 그 칼을 찾아냈을까요? 되게 신기하죠? 신기하다고요. 그게 뭐 증거라도 돼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신기하다고. 이런 우연의 이치가 있을까요? 걔가 그걸 처음에 왜 샀다고 했습니까? 걔는 내가 기억해요. 걔는 친구한테 선물 주려고 샀다고 했어요. 다음날 친구한테 주려고 했다. 왜냐면 친구 칼을 길에다 떨어져서 깨먹었으니까. 그렇게 말했죠. 웃기고 있네 진짜. 아니 그 친구가 자기 칼을 망가뜨린 건 맞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친구가 나와서 증언도 했고. 맞습니다. 그게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이죠. 3주 전, 맞죠? 그렇다면 우리 착한 친구는 왜 지난 3주 동안 칼을 구입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하필이면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은 후 1시간 만에 칼을 구입했을까? 그리고 왜 하필 3시간 반 만에 아버지 가슴에다 칼을 찔러놨을까? 삼번 배심원님, 내 생각에는 그 칼은 친구 주려고 산 게 맞아요. 근데 주기 전에 잠깐 슉 성능 테스트 한번 해본 거겠지. 아빠한테 자랑질 하려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법정에서 묻고 싶었던 건데 만약 소년이 정말 그 칼을 아버지한테 사용하려고 샀다면 왜 범행 몇 시간 전에 친구 3명에게 살해도구를 보여줬을까요? 이것 보세요. 이건 다 말이에요, 말. 걔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거짓말일 수도 있죠.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질문이야? 네. 그쪽은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가 글쎄요. 아니 잠깐만. 당신이 게 변호사야 뭐야? 당신이 뭔데 우리를 신문해요? 그런 게 배심원실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 보세요. 우리 11명은 지금 걔를 유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대체 뭘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암만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 마음 못 바꿔요? 계속 그렇게 보고 싶으면 오케이 이번 배심원은 포기 좀 합시다. 그럼 걔 다시 재판 받을 거고 보나마나 사형이 떨어지겠지. 당신 같은 보수포트만 없으면. 아마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서 밤을 새요? 아유, 딱 하룻밤이요. 한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개인 인생은 원래 그렇다니까. 아니 그 칼이 뭘 어쨌다고? 누군가 걔가 아버지를 찌르는 걸 봤잖아. 뭐가 더 필요해? 맞아요. 법정에서는 증인의 증언이 가장 필요하겠죠. 그 칼이
그게 검사한테 매우 중요한 물증이었습니다. 오전 하루를 내내 그걸로 보냈잖아요. 그럼 새끼 검사가 뭐라? 새끼 검사건 검사 새끼건 그 칼이 정확 물증이 되는지 짚고 넘어가는 거 필요해 보이네요. 자, 제 생각에는 그 증인에 좀 더 집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떠세요? 여전히 당신 한 명뿐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투표하죠. 이번엔 무기명 비밀 투표로요. 저는 빠지겠습니다. 만약 여전히 11분이 유죄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도 유죄로 바꾸겠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라도 무죄로 투표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땐 더 얘기해보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제야 뭔가 말이 좀 통하네. 빨리 진행해요. 야, 드디어 경기장에 갈 수 있겠다. 갑시다 얼른. 네, 좋은 것 같네요. 반대하시는 분? 아, 없어. 없어요. 없으시면 종이랑 펜을 올려주세요. 제가 한번 불릴게요. 다 쓰시면 저한테 주시면 종이. 됩니다. 네. 다 알죠? 그래서 여기다 넣을게요. 이렇게. 심층계서 빨리 가야죠. 빨리 좀 하라고요. 알았다고요. 아, 뭐 하는 거야 진짜 아까부터. 개표하겠습니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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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 유죄. 아, 빨리 가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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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 가요. 유죄, 유죄, 무죄, 아, 진짜. 유죄.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포함한 상이 있는데. 아. 이건 누구야? 잠깐만요. 비밀 투표였잖아요. 비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대시문방에 비밀이 어딨어? 누군지 알겠네. 이거 봐요, 당신. 참나 어이가 없어서. 당신 처음에는 유죄라고 해놓고 누가 불쌍한 어린이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흔드니까 이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옛날 생각나요? 차라리 저 사람은 성금을 걷어요, 성금을. 예? 잠깐만. 아저씨가 나한테 이딴 식으로 말할 권리 있어요? 나요 이거. 아저씨가 뭔데 나한테 이딴 식으로 말할 권리가 있어? 아니 좀 제 얘기 들어보시라고요. 뭐라지 마시고. 너무 흥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잊어버리세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 흥분하지 않게 생겼어요? 죄 지은 놈 죄값 받게 하려고 다 모였는데 누가 동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넉넉히 듣고 있어요. 이해하세요. 뭘이요 뭘? 예? 아니 지혜미 죽인 살인자 새끼가 이 동네 저 동네를 떠돌아다니게 생겼는데 차라리 칼을 다시 쥐어주지 그래요? 예? 적게 얘기하세요. 저기요. 그래서 왜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분이 아니고 나요? 왜 그랬는지 내 생각을 말해드릴까? 아니야.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요.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내 생각을 좀 얘기해야 되겠어요. 시끄러. 이봐요. 입 다물고 들어요. 고마워요. 여기 이분은 혼자서 우리 생각에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애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유죄라고 지금 확실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분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그 애가 진짜로 유죄일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분 이야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이재표는 10대 2가 내 소리야 진짜 자꾸. 아이 사람이 막 줘봐 아이고 참 존중이 없어 요새들은. 아이고 참 기다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끝나셨으면 넘어가죠. 한 사람이 밖으로 나가셨으니까 잠깐 쉬시죠. 아, 완전 지금 꽉 막힌 것 같은데. 아니 저 할머니가 그러실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광고계에서 말이죠. 제가 광고에서 잡힌다고 그랬잖아요. 그 바닥에 또라이들이 진짜 많아요. 아이디어 회의를 한번 하잖아요. 아이디어를 내는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회의를 얼마나 꼬라지를 만드는지 아세요? 근데 상상이 좀 가세요? 개판이 돼요. 근데 뭐 어딜 가나 이상한 사람 한둘은 있는 거잖아요? 딱 오늘처럼. 저기요. 아까는 제가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들 성격 대단하네. 누구나 그렇죠. 진짜 더 죽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기 더 있어야 할 것 같죠? 모르겠습니다. 걔가 유죄인 건 확실해요. 의심할 게 따로 있지. 사실 벌써 끝났어야 했어. 뭐 나야 상관없지만
하지만 이번에 뭐 좀 크게 착각하셔서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그 피부석에 있었다고 가정해보세요. 진짜 가정에 충실하시네. 가정 같은 건 잘 해보지 않아서요. 전 그냥 노동자예요. 그런 거 우리 사장님들이나 하는 거지. 전 그냥 시키면 일하는 근로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요. 뭐 가정 좋아하시니까 나도 한번 가정해봅시다. 만약 당신 생각대로 다 설득됐는데 걔가 진짜 아버지를 찔러 죽인 진범이라면요? 아 요즘 누가 화장실 청소 누구한테 또 죽겠네. 자, 오셨으니까 다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먼저 발언하실 분. 이렇게 하는 게 시작하고 유리...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요, 말씀 끊을 생각 없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 뭐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소년에겐 아버지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어요. 맨날 패고 맞고 아시죠? 무슨 말인지. 만약 걔가 하지 않았으면 누가 했다는 건가요? 누가 왜? 그게 제 질문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다음에야 누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 이 사건에 기소된 그 소년이 아무런 의심할 바 없이 유죄냐 무죄냐를 판가름하면 되는 겁니다. 범죄자의 살인 동기에 관한 문제는 우리 소관 바뀝니다. 경찰 소관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단 하나의 살인 동기가 계속 우리의 머릿속을 맴도는 걸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누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여기 선생님이 합리적인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누군가 그를 죽였다. 만일 그게 소년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그랬을까? 한번 대답해보세요. 누가 그 아버지를 죽였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버지가 결국 모범 시민은 아니었죠. 수년의 변호사가 최후 변론에서 걔 아버지에 대해서 쭉 요약했잖아요. 감옥에도 한번 갔다 왔고 경마장을 집만큼이나 들락거리면서도 그렇게 지기만 하는 사람도 드물었다고 했습니다. 술집에서 살다시피 했고 술에 취해 싸움에도 여러 차례 연루됐었죠. 보통 그게 다 여자 문제였고요. 거칠고 폭력적이고 제 성질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한 직장에 6개월 이상 다닌 적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와 함께 교도소에 소감됐던 재소자 중에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을 수 있습니다. 그가 폭행했던 어떤 사람, 그와 관계했던 여자에게도 살해당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냥 같이 술 마시고 어울렸던 사람일 수도 있겠죠. 굳이 동기를 찾아야 한다면 지금 열반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야, 별 개똥 같은 소리 다 들어보네. 이봐요. 그 애비가 그냥 병신같이 살았다는 건 우리도 다 알지만 그게 뭐 어쨌다고.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용의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주셨고 그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 이분이 지금 이분한테 그걸 물어봤잖아. 드라마가 문제야. 다들 넷플릭스를 너무 많이 보셨어? 무슨 죄다 변호사야. 그러면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봐요. 그 노인네가 위층에서 고성이 오가는 걸 다 들었고요. 소리 지를 거야. 소리 치는 것도 다 들었고 쿵 하면서 사람 쓰러지는 소리도 다 들었어요. 그럼 노인이 다 들었다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로 해석해야 되는 건데요? 천정을 통해서 얼마나 분명하게 목소리를 들었을까 하는 게 제 의문이었습니다. 천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위층에도 똑같이 열려 있었고 더럽게 뜨거운 여름밤이었다고요. 어쨌든 목소리는 다른 집에서 들려왔고 목소리 그것도 악쓰는 음성을 분간해낸다는 건 쉽지 않죠. 검사가 법정에서 증명했었죠. 눈을 가리고 5개의 목소리 중 걔 목소리를 정확하게 가려냈어요. 그거야말로 검사가 우리 앞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쇼를 한 겁니다. 그 노인은 걔를 잘 알아요. 같은 아파트에 산 지 오래됐고 어려서부터 봐왔을 테니까요. 아래층에서 정확히 음성을 분간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면 아니 그 노인이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위층에서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자연히 그 소년이겠거니 하며 소년의 목소리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비약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봐요. 그 늙은이는 걔 아버지가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나서 15초 후에 걔가 도망가는 걸 봤어. 걔를 직접 봤다니까? 맞아요. 그리고 주인도 하나 있었잖아요. 열린 창문 너머로 소년이 아버지를 찌르는 걸 똑똑히 봤다고 그랬어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두 명의 목격자. 아직은 아니에요. 충분치 않아요. 아 진짜 벽이다 벽이야. 차라리 소를 한 마리 갖다 놔요. 경이 넓게. 그 여자는 지나가는 전철 창문을 통해 살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열차는 모두 6칸이고 외관 마지막 2칸이 지나갈 때 봤다고 했어요. 그때 일은 장소 터널까지 다 기억하고 있었고요. 왜 그걸 부정하는 겁니까? 아주 기억이 선택적이셔요. 뭐라고 하는지 좀 봅시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깔끔하지 않아요. 계속해보세요.
혹시 고가철도가 한 지점을 통과하는데 몇 초 정도 걸린? 뭐야? 지금 장난합니까? 뭐 이 새끼야? 여러분 앉으세요. 참으세요. 이런 별 미친 새끼다 보인다 진짜 뭐?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질 수도 없고 진짜 뭐? 잊어버려요. 이런 사람은 상대해주면 점점 더 한다고. 지금 관장이야 뭐야? 자리로 돌아가세요. 뭘 돌아가요? 사과를 해야지. 당신 욕을 했잖아. 피자 파장이에요.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고가전철이 보통 속도로 한 지점을 통과하는데 얼마나 걸리겠냐는 것입니다. 그거 알아서 뭐하게? 얼마나 걸리나요? 전혀 짐작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요, 내 말 안 들려? 그거 알아서 뭐 할 거냐고. 몰라요. 한 10에서 12초?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저도 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한 15초? 글쎄 그거 알아서 뭐 하냐니까? 좋아요, 10초. 그래서요. 그러니까 열차 6칸이 한 지점을 통과하는데 10초가 걸린다. 그 집 창문에서 손을 뻗으면 철로가 거의 닿을 정도니까 그 지점을 살인이 목격된 장소로 간주해도 무방합니다.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누구 혹시 고가철도 옆에서 살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청소한 집이 고가철로가 바로 내려다 보이는 집이었어요. 내가 도배장판 같이 집에 필요한 건 전부 다 하거든요. 어땠습니까? 뭐가요? 소음이요. 저희 별의별 상황에서도 일하는데요 뭐. 그 정도는 참을만 해요. 전 고가철도 옆 아파트 2층에서 살았어요. 창문을 열어놨을 때 전철이 지나가면 그 소음은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요. 무슨 생각을 하다가도 다 잊어버릴 정도로요. 요점만 말해봐요. 요점만. 네. 두 사람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첫째, 아래층 노인은 소년을 죽여버릴 거야 라는 소리가 들린 후에 풍소리가 들렸다 했어요. 1초 후에. 맞죠? 정리 증언대로는 맞아요. 둘째,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 여자가 말하길 전철이 지나가는데 마지막 두 칸이 지나갔을 때 살인을 목격했다고 했어요. 맞죠? 마지막 두 칸. 아니 요점만 말하라니까 요점만. 자, 우린 고가철도가 한 지점을 통과하는데 10초가 걸린다는데 동의했어요. 건너편 사는 여자가 말하길 전철의 마지막 두 칸이 지나갔을 때 살인을 목격했다고 했으니까 그 풍소리는 전철이 지나가는 동안 들렸던 것입니다. 아울러 소년을 죽여버릴 거야 라는 소리가 들린 후에 풍소리가 들렸다면 목소리 또한 전철이 지나가는 동안 들렸던 것이 되는데 노인이 소년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놈이 소리를 질렀다고 했잖아요. 죽여버릴 거야라고. 그럼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죽여버릴 거야 라고 들었다고 치죠. 하지만 어떻게 그런 소음 속에서 누구 목소리인지 그리 쉽게 분간합니까? 아니 자꾸 말꼬리를 자꾸 늘어지시는데 누군데 그렇게 정확할 수 있겠어요? 제 생각에 한 사람을 사형대로 보낼 수도 있는 증언은 그 정도 정확성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인이 들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아마 못 들었을 거예요. 아니 그런 소음 속에서. 아니 그 노인이 왜 거짓말을 해요? 뭐 얻을 게 있다고? 관심이겠죠. 선생님 말을 지어내고 싶으시면은 돈을 받고 소설을 쓰세요. 네? 뭐 요번에 노벨 문학상이라도 뭐 하시게? 네? 이봐요. 꼭 그딴 식으로 얘기해야 속이 시원해요? 어르신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말아요. 결국에 당신도 늙을 테니까. 존중할 줄 알아야지.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셔도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고마워요. 난 왠지 그 노인을 아주 오랫동안 지켜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그 노인에 대해서 제일 잘 알 거라고 봐요. 다들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노인 소매단이 다 들어져 있었어요. 그래도 법정이라고 나오는데 그 옷 한 벌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 떨어진 양복 한 벌밖에 없는 늙은이가 천천히 증언대로 올라왔죠. 왼쪽 다리를 절고 있었는데 창피해서 감추려고 애를 쓰더구만요. 아주 작고 겁 많고 보잘것없는 늙은이. 75해를 살았는데 아무도 자기 모르고 아무도 자기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게 잊혀진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런 상태가 되면 누가 내 얘기 한 번만 들어줬으면 좋겠고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내 의견이 반영되길 바라죠. 슬며시 사라진다는 거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니까요. 아이고 할머니. 그럼 그 노인 내가 주목받고 싶어서 거짓말했다는 거야 뭐야?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그 노인도 그 소리를 들었고 또 걔 모습을 봤다고 믿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도 지어내요? 아, 무슨 근거로 그런 말 하시는데? 여러분, 이 사건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헷갈리지 맙시다. 그 사실이라는 게 그걸 제시한 사람의 개성에 따라 얼마든지 윤색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뭐 아무 소리나 해도 상관은 없는데 난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어떻게 걔가 무죄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습니다. 노인이 소년을 죽여버릴 거야 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 거라는 건 이미 무슨 증명했지만 소리야? 언제 증명했어? 알겠습니다. 그럼 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왜 이런 가정에 다들 조용하신지 모르겠네요.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런 말은 얼마든지 사용합니다. 수백 번은 될 겁니다. 당신 또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너 이놈의 자식 같이 죽자. 저런 놈은 그냥 죽여버려야 돼. 수도 없이 이런 말을 사용하지만 정말 죽인다는 뜻은 아니죠. 잠깐, 또 무슨 궤변을 늘어놓는 거야? 그놈은 창자에서부터 악을 쓰면서 내질렀어요.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소리치는 놈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예? 저도 비슷한 게 있는데요. 옆에 있는 친구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아니 걔가 저보고 애니 없는 놈이라고 해갖고 저도 저 사람은 비슷한 지금, 예? 저 사람은요 실체가 아닌 걸 믿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놈을 죽일 거라고 했고 죽였다고요.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그 소년이 정말 죽이려고 말한 거면 온 동네가 다 듣게 그렇게 큰 소리를 질렀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걘 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습니다. 걔가 그 정도로 멍청하지가 않다고? 그 무식한 동네 양아치 존댓말도 제대로 못 배운 게? 선생님도 존댓말을 제대로 배운 것 같지는 않네요. 저 무죄로 바꾸겠습니다. 아 조졌다 흥민이. 무죄요? 네. 9대 3 유죄 우세입니다. 저기요. 아니 왜 갑자기 무죄라고 바꾸는 거야? 여기 이쪽에 만든 이야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탐정 소설을 한 달에 한 권씩 쓸 수 있는 분이야. 그 길로 갔으면 한강제가 지금 여기 없어. 아이 진짜 씨. 아니 지금 사실은 안 보고 뭘 듣고 있는 거예요? 어? 아니 모든 증인들이 나와서 걔가 자기 아빠를 죽였다고 했고 심지어 걔 변호사도 처음부터 걔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다 봤잖아요. 걔 사형대로 가야 돼. 그래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됐는데 몇 년 후에 다른 사람이 자백을 한 경우. 가끔씩 당신이 진실로 믿는 것이 거짓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분한테 얘기하잖아. 내가 당신한테 물어봤어? 어? 아 진짜 씨. 아 진짜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저기요. 당신이 변호사야? 어떻게 변호사보다 말이 더 많아? 그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그게 뭐야? 많은 것을 의미하죠. 그 변호사는 이 사건 맞는 걸 원치 않았을지도 몰라요. 선임된 걸 원망했을지도 모르죠. 자신에게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는 사건이니까요. 돈도 보람도 이길 확률도 없고. 젊은 변호사가 원했던 상황은 아니죠. 변호사는 자기 의뢰인을 믿어야 튼튼한 방패로서 좋은 싸움을 할 수 있는데 그 변호사는 당신이 말했듯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믿지를 못하지. 누가 믿어줘요 그런 애를? 어? 아 진짜 내가 지금 당신 때문에 몇 시간 날린 줄 알아? 어? 실례합니다만 아 뭐. 제가 몇 점 적어봤는데요. 치원이 따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분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봤는데 일리 있는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재판에 제시된 사안으로만 봤을 땐 유죄로 보이는데 다시 깊게 생각해보면 뭐야 또?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린 그 소년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봅니다. 아버지 가슴을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이게 12시 10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경찰이 검거됐죠? 3시경에 집에 돌아와서 복도에 있던 형사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제 질문은 정말 걔가 아버지를 죽였다면 왜 3시간 후에 사건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잡힐까봐 무섭지 않았을까요? 걔는 그 칼을 다시 가지러 온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게 꽂혀있는 거 좋지 않잖아요. 아, 그럼 그건 친구 선물인데 거기 그대로 두면 안 되지. 소녀는 그 칼이 자기 거란 걸 주위 몇 명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이 오기 전에 수거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 칼이 단서가 될 것을 염려했다면 왜 처음엔 두고 갔을까요? 처음에는 당황해서 그냥 도망쳤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칼을 그대로 두고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생각해낸 거죠. 그러면 지금 당황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는 칼에 남겨진 지문을 지우고 도주할 정도로 침착했다고 하십니다. 언제 그 당황이 시작됐고 언제 끝났다는 말씀일까요? 지금 자꾸 중점이 아닌 걸로만 생각하시는데 걔는 그냥 칼을 다시 가지러 왔다니까요. 네? 3시간 후에? 3시간 후에요. 내가 그 소년이라면 아버지를 죽이고 3시간 후에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아요. 경찰이 와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멀리 도망갔을 겁니다. 칼을 남겨놓고 왔던 아니었던 간에. 잠깐만요, 당신. 아까는 유죄라면서요. 지금 어느 편인 거예요? 한쪽 편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을 할 뿐입니다.
아니 내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내가 만약에 그 소년이었잖아? 그럼 나는 기회를 봐서 그 칼을 가지러 갔을 거예요. 일단 걔는 아무도 자기를 못 봤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시체도 아직 발견이 안 됐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게다가 사건은 자정 무렵에 일어났죠? 당연히 다음날 아침까지 발견 못할 거라고 생각하겠지. 실례합니다만 제 생각을 모두 말씀드리면 건너편 여자가 살인 장면을 목격한 이후에 그러니까 전철이 지나간 후죠. 여자는 비명을 질렀고 잠시 후에 경찰에 연락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소녀는 비명 소리를 들었을 테고 누군가 봤을 거라는 생각을 했겠죠? 정말 걔가 살해를 했다면 다시 돌아왔을 리가 없지 않나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 당황해서 비명 소리를 못 들었을 수 있어요. 아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질렀을 수도 있죠. 둘,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리를 자기가 벌인 일하고 연관짓지 않았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지역은 비명 같은 건 수시로 들리는 곳이에요. 그렇지. 답이 좀 됐습니까? 설령 걔가 아버지를 찌르고 여자의 비명 소리를 못 듣고 당황한 상태에서 도망가고 3시간 만에 경찰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칼을 찾으러 돌아왔다 치더라도 이 모든 게 사실이 아닐 때는 걔가 사건 현장에 있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의심의 여지라니. 그 늙은이가 걔가 도망가는 걸 봤잖아. 이 사람 지금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그 늙은이가 걔가 그 집에서 12시 10분에 나가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봤냐고 못 봤냐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알다가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 그러면 건너편 여자는 걔가 아버지를 찌르는 걸 봤다고 했습니까? 못 봤다고 했습니까? 봤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증인 입에서 나오는 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믿고 싶은 건 믿고 안 믿고 싶은 건 안 믿어? 증인들이 증언 때 왜 나오는데? 지금 여기 사실들이 온통 엉망진창이 됐잖아. 증인들을 아무 이유 없이 의심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냐고! 증인이 실수할 수도 있죠.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문제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 소리는 지르지 맙시다. 내가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말꼬리를 붙잡고 이리 늘어지고 저리 늘어지고 있잖아. 뭐 비명을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아니 뭐가 달라? 그런 건 지금 핵심 문제가 아니라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 무시하고 말이야. 다시 한번 투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봐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투표 요청이 있으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멀리서 다시 투표합니까? 모릅니다. 저번에 제안을 안 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시간 쓰는 건 처음이네. 말 아니잖아요. 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손들어 주세요. 여전히 같습니다. 하나, 둘, 세 분 무죄, 9분 무죄. 아니 그럼 또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한번 또 들어가요? 진짜. 죄송하지만 저 무죄로 하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 한국말 잘 이해하는 거 맞아요? 이것 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라고. 사실에 좀, 예? 저 사람한테 말 좀 해봐요. 어이가 없어서 진짜. 투표는 8대4 유죄 요새입니다. 그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의 불쌍한 나도 알겠는데 이유나 좀 말해봅시다. 왜 바꾼 거예요? 내 결정을 당신한테 납득시켜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난 의심의 여지가 생겼어요. 의심의 여지야. 이것 봐요. 당신이 무죄라고 편들어준 놈이 이 칼로 지혜비 가슴을 찔렀어요. 이것 좀 보시라고요. 예? 그 칼이 아니고 저 칼. 대단하십니다. 이거 지금 진짜 미친 짓이야. 아 당신 당신 지금 호공에서부터 이야기를 막 뽑아내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 늙은이가 뛰어가서 걔가 막 도망가는 걸 보지도 않았다고 믿길 바래? 그냥 주목받으려고 한번 해본 얘기다.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잠깐만요. 노인이 현관으로 뛰어갔다고 했어요? 날개가 나와서 날아갔다고 했어요. 그게 뭐가 달라요? 거기까지 갔으면 된 거지. 노인이 뛰어갔다고 했어요. 그건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떻게 현관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요? 노인이 말하길 안방에서 현관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잠깐, 안방이 어디였죠? 또! 당신은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 배시 원장님, 그 아파트 평면도를 좀 보고 싶은데요. 아예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래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바로잡게. 배시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여기 평면도 좀 갖다 주세요. 저기 어디다 쓰시려고요? 왜 이 방에서 당신만 이것 가져라 저것 가져라 하는 건데요? 저도 좀 보고 싶어요. 그건 당신들 나가서 하시고 그냥 시간 낭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기서 시체 발견될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다 짚어 아니요. 전 다만 작년에 뇌출혈로 한쪽 다리를 끌면서 다니는 노인이 안방부터 현관까지 15초 안에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20초라고 했어요. 15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20초라고 했다니까. 왜 그렇게 우기시는 거예요? 왜? 15초라고 했다고요. 아니 그 노인이 15초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15초라고 했고 자기가 정확하다고까지 말했어요. 네, 15초라고 했습니다. 아니 노인이 다들 봤잖아요. 횡설수설해서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데
뭐 하나 제대로 기억이 나겠어요? 예? 국면도 드릴게요. 맞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할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노인이 분명 봤다고 했는데. 그 노인의 말을 세세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노인은 위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고 현관 쪽으로 달려가는 발자국 소리 들었다고 했습니다. 위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발자국 소리는 계단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최대한 빨리 현관으로 갔고 15초 이상은 걸리지 않았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자, 그 살인자가 바로 달아나기 시작했다면 바로 달아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노인은 바로 도망쳤다고 전했습니다. 아휴, 그쪽은 아무래도 그 지옥 같은 성으로 막 대갈통 빠개질 것 같은 그 아파트까지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농담을 하시려면 재밌게 하시든지 아니면 집중 좀 합시다. 내일 또 청소 나가고 싶으면 듣기 싫어도 들어요. 겁주고 싶은 거면 무섭게라도 하든지. 이제 뭐 저 그림판도 갖고 오고 했는데 뭐 어쩌시게? 또 유나 또. 이건 살인이 일어난 아파트입니다. 노인의 아파트는 바로 밑이고 구조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쯤에 고가철도가 있습니다. 안방, 작은 방, 욕실, 거실, 부엌. 여기가 복도, 이쪽이 현관. 그리고 여기 계단이 있습니다. 노인은 여기 안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고 현관까지 가서 소년이 다름질쳐 내려가는 그 순간에 그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맞죠? 100번도 더 얘기했어요. 몸체가 쓰러지고 15초. 예. 노인의 침대는 여기 안방 창가에 있습니다. 안방 문까지 4m입니다. 복도의 길이가 13m. 저 자리에서 일어나 4m를 걸어서 문을 열고 13m를 걸어서 현관문을 엽니다. 15초 안에. 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할 수 있지. 그걸 왜 못해? 천천히 걷는 것밖에는 못하는데요. 증인석에 오르기 위해서 부증을 받아야만 했어요. 주저리 긴거리처럼 말하지만 그 쥐똥만한 아파트에서 뭐 그리 오래 걸린다고 난립니까? 그 중풍 걸린 노인네한테는 먼 거리죠. 이게 노인의 침대입니다. 뭐 하는 거죠?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해보긴 뭘 해봐요. 그렇게 중요한 변호사 벌써 했겠죠.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생각을 못했겠죠. 그 사람은 생각을 못했을 거라니. 아, 근데 왜 아유, 뭐야? 변호사가 뭐 바본가? 그거 하나 생각 못하게? 기본적인 걸. 그쪽은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생각했었는데 지금 문제가 아니지. 변호사는 일부러 안 한 거야. 왜냐면 결과가 오히려 불리하게 나올 테니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얘기 좀 들읍시다 좀. 자, 이게 노인의 침대입니다. 침실이 4m니까 미쳤어요? 여기서 될 일이야? 아, 아이씨 진짜. 이게 안방 문이고요. 복도는 13m가 좀 넘습니다. 저 벽까지 갔다가 오면서 재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돌았네. 계속 이렇게 시간 낭비 시킬 거야? 당신 말대로면 15초면 충분하다는 거죠? 어디 한번 봅시다. 이게 건물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복도로 나가는 문입니다. 증언에 따르면 체인도 걸려있다고 했습니다. 누구 춤춤 있는 시계 가지신 분? 저요. 준비가 되면 발을 한번 불러주세요. 그게 몸체가 쿵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시간에 주세요.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준비됐습니다. 빨리 걸어요. 그것보다 2배는 더 빨라야 돼. 이게 법정에서 걸었던 것보다 2배는 더 빨라요. 그럼 그렇게 해보죠. 애들 장난도 하네. 정지. 네,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42초입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은 소년과 아버지가 싸우는 소리를 몇 시간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누워 있었는데 위층에서 사람이 말을 쿵 하고 나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건너편에서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노인은 일어나서 현관 쪽으로 갑니다.
이때 누군가 계단을 뛰어내려갑니다. 그걸 그 소년이라고 추정합니다. 가능한 얘기예요. 추정을 해요. 이거 보세요들. 다들 제정신이에요? 와, 내가 별의별 사기꾼들은 다 만나봤지만 당신 그 중에서 최고네요. 와. 아니, 당신 처음에는 가난이 죄지 사람이 무슨 죄냐고 하면서 혼자 착한 척 다 하더니만 이 사람 다 올려놓더니 지금 뭐라고요? 나한테는 안 통하니까 그만해요, 준! 당신들 걔 유죄인지 알고 있잖아요. 에? 그런 놈은 태워 죽여야 돼요. 잡아 죽여야 될 놈이 지금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있어요. 잡아 죽여요. 당신이 사형 집행관이에요. 그래, 내가 사형 집행관이다. 그 스위치에 직접 누르고 싶으신가 보죠? 이런 놈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눌러줄 수 있어요. 부장하시네요. 뭐? 왜 스스로 정의의 소자처럼 보시는 거죠? 당신은 그냥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왜 장모에 얻고 싶은 거야? 사실 때문이 아니라고. 닥쳐. 그만 좀 인정해! 이런 개새끼야! 이런 놈! 널! 그만 죽여버릴 거야! 아우 진짜. 정말로 죽이겠다는 뜻은 아니겠죠. 무슨 일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다. 원장님 좀 있어서요. 형님도 더 갔습니다. 열기가 아주 뜨겁네요. 화이팅! 뭘 봐요? 분위기 한 번 엄청나네. 이거 누가 좀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앉읍시다. 저 배고픈데 뭐 시켜주나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 결혼 안 된다고 안 보내주는 거 아시죠? 나 집에 애가 아픈데 처음에 찾거든요. 실례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싸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싸우려고 모인 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린 통지받았습니다. 여기 와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결정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결정으로 아무것도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이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적인 일을 개인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투표해보면 안 되나요? 오케이. 해요? 저하고 상관없지만 10분 둡시다. 안 될 건 없죠. 아까 8대4 유죄 우세였습니다. 전 유죄요. 2번 분은? 무죄. 3번 분은? 유죄. 4번 분은? 유죄. 5번 분은? 무죄. 6번 배심원? 무죄. 7번 배심원? 유죄. 8번 배심원? 무죄. 9번 배심원? 무죄. 10번 배심원? 유죄. 11번 배심원? 무죄. 12번 배심원? 유죄. 6대6. 이 경기 연장전 들어갑니다. 6대6? 당신들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런 놈을? 아유 그런 놈이란 말부터 맞지가 않아요. 사실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제발 그놈의 사실 타령 좀 하지 마요! 그게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지. 아유 그게 지금까지 이 사람이 하던 얘기잖아. 그리고 저기 나 좀 봐요. 아이고 아까부터 그렇게 나한테 자꾸 소리를 지르는데. 아유 내가 10년만 더 좀. 아유 날도 더워 죽겠는데 정말. 툭툭 치네 진짜. 한잔 드릴까요? 나 한 잔 줘봐요. 저기요! 도대체 뭘 보고 의견을 바꾼 거예요? 애도 있다는 분이. 그딴 놈이랑 우리 애랑 같이 살아간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쪽은 지금까지 뭐 하나 똑부러지게 주장하는 게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죠. 재판은 세부 사항들이 너무 많이 세부 빠졌어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잘난 척하면서 심각하게 밀어붙이니까 홀딱 뒤집힌 거지.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재판하고 많이 에이, 당신도 지금 저 사람들처럼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뒤죽박죽 된 거라고요 지금! 이거 보세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세요? 재수 없을래까 정말. 더 뒤지겠네. 감기 걸렸다길래 그냥 뽑았어요 제가. 뭐 하십니까? 안 걸렸잖아요. 아니 어떻게 6대 6이 나옵니까? 장난해? 6대6? 이거 어떻게 돌릴 방법이 없을까요? 저 6명 완전히 미쳐서 죽어도 안 바꿀 거예요. 5명은 이미 한번 마음을 바꿨으니까 잘하면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논리적으로 따져야죠. 논리적으로 한다고 될까요? 당신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은 하는데도 아니, 내 생각에는 그만 두자 봅시다.
지금 저 사람들 사이비 기도원 다니는 사람들처럼 똘똘 뭉쳤어요. 그깟 놈이 뭐라고. 지금 해도 졌으니까 가서 판사한테 포기한다고 말합시다. 이러다 정말 밤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법정에서 선서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쉽게 포기해요? 왜 안 돼?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무죄라고 하세요 그냥. 유죄라고 생각해서 유죄라고 한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만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무슨 소리 듣고 싶은 건데? 왜? 이게 내 솔직한 의견이라고. 압니다. 당신도 간대요? 네. 저기요, 다 들리거든요. 다시 시작합시다. 오빠놓고 얘기해서. 포기하는 건 정말 무의미한데요. 다른 사람들 불러다가 처음 다시 할 텐데. 그래 우리가 밀었어. 다를 게 뭐야? 보나마나 나중에 그렇게 될 텐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정으로 가서 포기한다고 얘기합시다. 난 찬성. 판사한테 말하고 걔한테 기회 한 번 더 주지 뭐. 법정은 판결을 포기하는 걸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 별로 오래 있지도 않았잖아요. 한번 해보기라도 하죠.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기요. 다른 배심원 만났으면 그냥 보나마나 끝이야. 당신도 그건 알고 있잖아. 아우 진짜 아니 여기 아무도 자기 의견 포기할 사람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 모두가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요. 어? 정말 아직도 한치의 의심의 여지도 없다고 생각해요? 네 없어요. 실례합니다만 저는 선생께서 의심의 여지란 말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대로 말하지? 아유 하여튼 일단 이 나라에 왔으면 여기 돌아가는 거에 맞춰야지 가르치려고 들어요? 거만해가지고. 당신 지금 이분이 외국에서 오셨다고 무시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땐 당신이 거만해. 아니요, 괜찮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쌍으로 돌았나 진짜. 뭐? 잘 똑바로 들어. 여기서 아무도 나한테 뭘 이해하니 못하니 이딴 소리 했다면 내가 진짜 가만 안 둬. 특히 이 사람.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하면 내가 저 대갈통에 라이트 꽂아버린다 이제. 제발 이분이라도 좋으니까 말싸움 그만하고 하던 얘기 집중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검사가 했던 말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걔가 사건이 있었던 시각에 영화관에 있었다고 했는데 영화 제목이 뭔지 누가 나왔는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네. 그게 피고의 유일한 알리바인데 하나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버지한테 얻어맞은 직후의 감정이 매우 격해졌을 텐데 영화에 집중이 됐을까요? 물론 그렇죠. 영화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칩시다. 걘 자기가 말한 그 극장에서 뭘 사용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없었기 때문이죠. 경찰 조서에 따르면 걔가 신문 받은 장소가 아버지 시신이 누워있는 안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요. 그렇게 큰 충격 속에서? 네, 그렇게 큰 충격 속에서. 법정에선 다 기억했습니다. 영화 제목이랑 등장인물까지요. 네, 마치 보란듯이 전부 질문하고 대답했었죠. 사건이 일어난 건 벌써 3개월 전입니다. 그 시간이면 충분히 검색해서 외울 수 있지 않나요? 난 검거 직후 경찰이 신문한 게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땐 영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충격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하세요. 어젯밤에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그제 밤엔 어디 계셨습니까? 또 무슨 개변을 늘어놓으려고. 저기요, 그냥 무시하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법원에서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서 8시 30분까지 일 마무리해놓고 집에 가서 바로 잤어요. 그 전날은요? 네, 화요일이죠. 집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유화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월요일 저녁은요? 12월 31일까지 가면 띄워져요. 남편하고 심야영화 보러 갔습니다. 뭘 봤습니까? 극한 직업이요. 편안하게 보기 좋은 영화였어요. 두 번째 영화는요? 유명한 밴드 보컬이었는데. 보헤미안 랩스타. 잠시만요. 저도 그 영화 봤는데 그거 보헤미안 랩소디 아니에요? 맞아요, 보헤미안 랩소디. 랩소디를 랩스타. 거기 누가 나왔습니까? 남이 뭐인데? 짧은 머리에 턱수염이 멋지더라고요. 남이 말렉인가 그렇습니다. 외국인 이름 항상 헷갈려서. 또요? 나머지는 별로 안 유명한 배우들이라서 그냥 뭐 나머지 밴드 인원들이나 주인공 남자친구들이나. 충격받고는 그런 상태 아니었죠? 아니었습니다. 요점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요점이 나와? 이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왜요? 이분이 그 3년 스타일 기억 못했으니까 걔도 기억을 못하는 게 맞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기억을 더듬는 식으로는 아무도 걔가 거기에 있었다 없었다를 증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극장에 갔지만 뭘 봤는지는 기억을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분이 이해를 못한 게 그게 기억을 못했죠. 이해가 되면 걔가 기억을 못하는 게 입에다 못하는 대로 떠들어보세요. 오케이, 유지야. 맞아. 내 말 알겠어요, 왜? 몰라.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잊고 있는 게 있는데 저 지금 생각났는데요. 그 정신과 박사가 나와서 말한 거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사기꾼 같은 신경정신 어쩌고 하는 놈들 얘기는 여기서 꺼낼 수도 많아. 완전 사기야, 사기. 사람들 머릿속에 쓰레기만 집어넣는다고. 내 빌딩 주차장 중 하나에 정신과 의사들 3명이나 월 주차하는데 두말할 거 없이 새놈 다 미친놈이야. 그런 놈들이 마음대로 심신미약이랑 갖다 붙이면 있던 죄가 사라진다고. 정신과 역은 저분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하시죠. 네. 제 말은 그 정신과 박사가 말하길 걔한테는 강한 살인 충동이 있다고 했어요. 그 뭐라더라? 잠재적 살인 의식? 그런 게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박사가 테스트도 하고 그래프 같은 것도 막 보여주면서 걔는 완전히 살인자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맞아요. 박사가 과대망상 모시기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명칭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그랬어요. 그걸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걔 머릿속에 살인에 대한 생각이 들어있는 애라는 거. 그렇지, 잠재의식 속에서. 토론 중에 죄송합니다만 당신은 맨날 뭐가 그렇게 죄송해? 저기 그렇게 소리 지르도록 교육받고 큰 것처럼 난 이렇게 교육받고 컸어요. 살인 충동, 살인 의식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 모두 약간은 그런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작은 일부가 그걸 드러낼 뿐이죠. 대부분은 그걸 속에서 제어하죠. 그 정신과 테스트가 의미하는 건 이 사람이 나중에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정도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럼 왜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졌을까요? 검사의 의도는 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을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 놓자는 것이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 12명이 똑같은 검사를 받는다면 한두 명은 잠재적인 살인 충동이 있는 걸로 나올 겁니다. 그래도 그 말을 싹 무시할 수는 없지. 그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땐 그 사람들 중에서도 제어를 못할 애니까 그랬을 거 아니야. 사기꾼 같은 신경정신 어쩌고 하는 놈들 얘긴 여기서 꺼내지도 맙시다. 누가 그랬었죠? 물증 주제. 몇 시예요? 6시 5분이야. 이좀 말하자 뭐. 아, 축구 취소되겠는데요? 니 때문이든 뭐 저 사람 때문이든 어차피 못 가요. 저기 8번? 아까 못 가면 환불. 기억하죠? 아직 6대 6인데요. 누구 좋은 제안 없나요? 저요. 우리 밥이나 먹고 하죠. 밥도 사준다 볼까? 몰라요? 한 1시간 더 해서 7시까지 기다려보는 거 어때요? 뭐 7시까지 기다려 밥 아니 주세요? 왜 자꾸 밥 타령이세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기 아무도 할 말 없으면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계속 걸렸었거든요. 어떻게 칼자국 위에서 아래놨을까요?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해? 뭐 저도 같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소년이 키가 160이고 아버지 키가 185니까 25cm가 차이 나는데 어떻게 자기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의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 찍었을까요? 줘봐요. 직접 봐야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알려줄게요. 여기 서봐요. 저 168인데요. 진짜 180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아무나 좀 나와봅시다. 네? 잘 봐요. 자, 이렇게 서면 내가 당신보다 25cm 정도 낮습니다. 그렇죠?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아저씨 미쳤어요? 아무도 안 다쳤어요. 네, 그렇죠.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보다 큰 사람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찌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틀렸으면 말해봐요. 그러네. 완전 밑으로 쏙 들어갔네. 잠깐만요. 한번 줘보시겠어요? 진짜 쳐다보기도 싫었는데. 우리 동네에선 필수품이었어요. 싸울 때 이걸 사용하는 걸 본 적 있습니까? 너무 많이 봤죠. 우리 집 현관, 뒷마당, 건너편 주차장 어디서든요. 우습네요. 그걸 생각 못하다니. 그래서 일절에서 그랬네. 이 칼은 그런 식으로 잡지 않아요. 칼을 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잡죠. 이런 식으로요.
칼 한 번이라도 달아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잡지 않아요. 제대로 안 잡으면 자기 손이 나가거든요. 틀림없나요? 네, 틀림없습니다. 진짜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에게 큰 동작은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다들 걔가 이 칼을 사용하는데 익숙한 애라는 데는 동의하시죠? 네, 그렇죠. 당신 생각에 그 상처를 걔가 내서 도와줍니까? 걔 손에 익은 정도라면 아니요. 걔가 낸 칼자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손 아래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그 방에 있었어요? 아니요. 나도 그쪽도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아무도 없었죠. 당신 언론통 다 계속 이상한 소리 하시는데 난 안 속아요. 피고가 칼 사용법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어떤 상처를 냈는가 안 냈는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는데. 모른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모르니까 모른다 그러지. 당신은요? 그 길 건너편 목격자에 따르면 잠깐만. 나 진짜 더는 못 봐주겠다. 나 무죄로 바꿀게요. 뭐요? 무죄로 바꾼다고요. 짜증나서 모르겠어 진짜. 짜증나서 바꾼다니 그게 무슨 대답이에요? 당신 아들관이나 잘해. 저분 말이 맞아요. 지금 그게 대답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당신 도대체 어떤 인간이에요? 처음엔 경기 티켓만 만지작거리면 다른 사람들 따라 유죄라고 해놓고 지금은 뭐 짜증난다고 의견을 바꿔요? 그게 왜요? 왜? 왜? 누가 당신한테 한 사람 인생 가지고 장난칠 권리를 줬습니까? 이런 한심하고 미개한 짓이 어딨어요? 당신한테 이 재판보다! 당신 뭔데 자꾸 지랄인데 야! 말 다 했어? 무죄야 무죄. 말했잖아 무죄. 왜? 씨발 진짜 씨. 할 욕을 하지 말고 설명을 해요. 왜? 아니 유죄가 아닌 것 같으니까. 대시원장님 다시 한번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표층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스르하겠습니다. 무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손 들어주세요. 이제 유죄 손 드세요. 9대3 무죄 우승입니다. 난 솔직히 당신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계획이 믿을 생각을 하지? 당신 배운 사람이지. 제발 눈 좀 크게 뜨고 우리가 말하는 애를 보라고! 내가 보기엔 저기 있는 저 사람 정신과를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아 이것 봐요. 그놈들은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이야. 걔네들은 생각도 다르고 우리랑 행동도 다르고 우리랑 종이 다르다니까? 사람 죽이는데 이만큼도 망설임이 없는 놈들이라고! 그게 진실이잖아. 그냥 허구한 날 싸구려 술에 취해서 마시기 또 얼마나 마셔야 돼? 뉴스 봐. 뭐만 터지면 다 걔네들이라니까? 정말 그만해요 좀! 저거 뭐라고 저거. 저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야? 그냥 술에 취해 있다가 운이 안 좋으면 칼 맞고 뻗는 거지. 그걸 또 아무도 문제 삼지도 않아요. 당신은 또 어디? 그래 그렇게 가서 처박혀 있으면 생각이 더 잘 되겠지. 내 말 하나도 틀린 말 아니라고. 그놈들은 가족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동물처럼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아우 쟤는 환자야. 뭐라고 환자? 이 늙은이가 당신이 뭔데? 아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야! 목소리 좀 낮춰요. 왜? 그놈들은 단 한 명도 쓸모가 없다고 이 무식한 인간들아. 이놈들 늘어난 게 우리보다 5배는 빠른데 5배. 번식력 좀 봐. 거의 짐승 새끼들이지. 아줌마 나같이 걱정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줌마가 밤에 돌아다닐 수 있고 우리가 짧은 치마 입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거라고! 닥쳐야! 너나 닥치고 날들을 건방지녀나! 그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무식한 놈들이 우리를 다 죽일 거라고! 지금 싹을 안 자르면 그런 동작이 계속 나온다니까? 너 애 없어? 네 애만에 그런 놈들이 우글우글한 거라고! 괜찮겠어? 그놈의 법 그딴 거 갖고 얘기하지 마. 왜 우리만 그래야 돼? 그놈들은 다 무서천지인데. 아 이거 역차별이잖아! 듣기 싫으니까 그만했죠? 어식하면 눈 똑바로 뜨고 안 했어? 머리에다 그만 하나 떨어져! 당신이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관심 없어. 논리적으로 설득할 거 아니면 더 이상 듣기 싫으니까 조용히 앉아서 입도 뻥끗하지 마. 뭐? 여러분, 자리 앉으세요 다들.
유죄 때문에 지금 여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린 진실이 뭔지도 모르니까요. 또 아무도 그걸 알지 못해요. 우리 중 9명이 유죄로 표를 던졌지만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정말 그 애가 죽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린 그의 유죄를 증명하는 데 있어 의심이 드는 점이 생겨 이야기를 했고 그래야만 이 배심원 제도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배심원도 자신이 완전히 확실하기 전까지는 유죄를 선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9명은 세 분이 어떻게 그렇게 유죄를 확신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선생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해보죠. 선생님께서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칼을 위에서 내려 찍은 상처는 소년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 소년이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 살인 현장을 목격한 길 건너편 아파트 여자의 증언. 둘, 여자의 살인 장면에 대한 기술. 즉, 소년이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아버지 가슴을 향해 밑으로 내리꽂았다. 여자는 정확히 봤다고 했습니다. 비록 아까 우리가 전해드린 접이식한 사용법과는 다르지만 맞아, 맞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더 얘기해보죠. 여자의 진술에 근거하면 사건 당일 밤 11시경 잠자리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자의 침대는 창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누워서도 창밖을 볼 수 있다고 했고 소년의 집도 철로 건너로 바로 보이는 거리이므로 당연히 여자는 누워서도 소년의 집을 볼 수 있는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들었다시피 그녀는 잠이 안 와서 약 1시간 정도로 뒤척였다고 했죠. 그러다가 12시 10분쯤 창밖을 봤는데 지나가는 열차의 차창을 통해서 살인 장면이 목격된 겁니다. 여자가 증언하길 소년이 아버지를 죽이고 나서 급하게 불을 껐다. 하지만 소년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을 분명히 봤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증언을 부정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내가 하고 싶던 말이 딱 이거였어요. 이게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요? 모르겠어요. 증거가 너무 뒤죽박죽이라. 솔직히 어떻게 그 애를 풀어주자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온 증거들이 너무 지금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다른 증거는 다 버려도 돼요. 그냥 난 직접 봤어요. 네? 뭐가 더 필요해요? 그치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다시 투표합시다. 네, 투표청에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저 유죄로. 좋아요. 스코어는 이제 8대4. 더 없어요? 지금 승부를 가리는 경기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나는 경기하는 걸 아주 좋아해요. 다른 의견 더 없어요? 그럼 내가 하나 낼게요. 우리 이번 배심원 포기하자고 말합시다. 뭐? 판사한테 가서 이번 거 포기하자고 말합시다. 포기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막무가내시네요. 아까 정직하지 못하다면서요. 지금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고집불통인데 이대로 가다가 끝이 없겠어요. 난 평결 포기 어때요, 다들? 다시 생각해봅시다. 다시 생각하는 게 도대체 몇 번째예요? 여기 광고쟁이가 계속 선택을 반복하고 있는데 아니 왜 그럼 나한테까지 뭐라 그래요? 그만하고 결정합시다. 좋아요. 그럼 시간을 정해놓고 얘기합시다. 지금 시간이 6시 15분. 6시 15분. 아까 누군가 7시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가서 판결 포기를 할지 결정합시다. 저기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7시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코를 자꾸 문지르길래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 시간을 정하려고 하는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미안합니다.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왜 자꾸 그렇게 코 문질러요? 어르신께서 신경 쓰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불편해서 그런 겁니다. 안경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런데요. 계속 쓰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안경이 코에 자국을 남겨놨네요. 신경 쓰이겠어요? 네, 아주 신경 쓰입니다. 나는 몰랐어요. 내가 안경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 나이에 2.0이야. 선생님이 갑자기 왜 거말 잘하십니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증인 여자, 그 여자도 코에 그런 자국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랬어요. 또 누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빨리 하나만 말할게요. 증인으로 나왔던 그 여자 계속 내내 손이 코에 가 있었어요. 맞아요. 계속 문질렀어요. 한 45살쯤 되어 보였는데 그런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처음 나오는지 깔끔하게 보이려고 신경 쓴 흔적이 역력하더군요. 그 허옇게 뜬 화장하며 미장원 다녀온 것 같이 이렇게 만진 머리 그리고 빳빳한 그런 풀기도 죽지 않은 옷 거기 나온다고 새 옷 입고 나온 것 같았어요. 그렇게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여자라면 외출할 때 안경 벗고 나오겠죠?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 여자가 원래 안경을 쓰는지 안 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코 좀 문제라 다 안경 써요? 코 옆에 있는 거 봤어요. 그래서 저도 봤어요. 제가 맨 앞에 있었어요. 코 양쪽에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자국이 있었다고요. 그 여자가 새 옷을 입고 코 옆에 자국이 있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데요? 코에 그런 자국이 안경 말고 다른 걸로도 생길까요? 아닐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 하나도 못 봤어요. 난 봤어요. 이상하네요. 내가 왜 그 생각 못했지? 이렇게 변호사는요? 그냥 지나갔잖아요. 여기 12명이 집중해서 재판을 지켜봤지만 11명이 그전에 뻘겋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우리를 다 속이려고 일부러 안경 벗겨서 내보냈다는 건가? 어? 안경 써야지만 보기 싫을까봐 벗고 다니는 여자 한 번도 못 봤습니까? 네, 저희 언니도 집 밖으로 나가기가 무섭게 안경을 벗더라고요. 네, 아마 그 검사도 몰랐을 겁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좋아요. 그 여자가 새 옷을 입었고 코 옆에 자국이 있었다고 쳐요. 뭐 안경 벗고 나왔다고 쳐. 하지만 그놈의 아버지를 찌르는 순간에는 집안에 혼자 있었어요. 알겠어요? 자려고 누웠을 때 안경 씁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대부분의 사람이 자려고 뒤척이는 동안에 안경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추측할 뿐이죠. 한 가지 더 추측해보자면 여자가 무심결에 창문을 바라봤다면 그때도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여자는 창문에 시선이 가자마자 살인을 목격했고 곧바로 불이 꺼졌다고 했어요. 안경 쓸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잠깐. 그리고 하나 더 추측해보자면 여자는 분명 소년이 아버지를 찌르는 걸 봤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건 흐릿한 형체였겠죠.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뭘 봤는지 어떻게 아시냐고요? 당신이 도대체 뭘 한다는 거야 도대체? 어? 제가 아는 건 오직 그 여자의 시력이 문제가 된다는 것뿐입니다. 맞아요. 반드시 안경 없이 20m 전방에 있는 사람을 분간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아니, 이런 증언으로 한 사람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요. 답답한 사람들이네 정말. 씨. 그 여자가 실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전혀 불가능해요. 절대로. 실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죄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유죄로 생각하십니까? 걘 유죄야. 하지만 상관 안 해. 난 다 얘기했어. 똑똑한 당신들이 마음대로 결정. 어느 쪽으로 투표하시겠습니까? 유죄. 이제 나한테 말 시키지 마. 당신이 이 중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난 유죄. 또 유죄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무죄로 바꿉니다. 무슨 소리예요? 의심의 여지가 생겼어요. 뭐라고? 내일이요. 그럼 증거는요? 다른 증거들 저 칼은 다른 증거들은요? 예? 잘못 다 갖다 버려도 된다면서요? 당신 혼자입니다. 나 혼자도 다니는 상관없어요. 내 걸리니까. 그게 유죄예요. 이유를 말해요. 다 얘기했잖아요. 설득이 안 돼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다 말했잖아요. 다. 하나부터 열까지 법정에서 나온 모든 게 다 걔를 유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보기에는 뭐 내 병신 머저리처럼 보이죠. 할 말씀은 해요. 그 노인네 다 들었다고 했잖아요. 저 칼 가져온 게 뭐 대수예요? 그 노인은 도망가는 거 직접 봤어요. 뭐가 더 필요해요? 그 안경? 그 여자가 안경 원래 쓰는지 벗는지 어떻게 알아? 법정에 나와서 다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예? 죽일 거야. 그게 그놈이 지 애비한테 한 말이에요. 그놈 애비가 어떤 인간인지 나도 잘 몰라요. 하지만 지 애비잖아요. 당신들이 알아요? 그놈이 어떤 놈인지. 매일 밤 나타나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지 애비 가슴에다가 비수를 꽂는지 나만 알아요? 가슴에 들어온 이 칼이 안 보여요? 나도 쓰레기 같은 새끼 지 애비가 아무도 모르고 걔는 당신 아들이 아닙니다. 살려줍시다.
즐겁게 보셨나요? 네. 추운 날씨임에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 퇴장하시면 1층에서 15분 동안 배우들과의 대화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가셔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즐거워.